네, 2시가 아니지만, 네, 1분 전이지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데도 이제 뚫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알차게 준비했어요.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이제 같이 열심히 해서 이제 경영 조직과 인사 관리의 글쓰기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 혹시 듣고 오셨나요? 1부는 안 들었어요. 2부 같은 경우에는 심화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심화된 문제라고 하면 고난이도의 문제죠. 그래서 고난이도의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어렵게 이제 저희가 기출 문제를 토대로 나갈 거긴 한데요. 기출 문제 중에서도 뭔가 이제 사고력이라든가 응용력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재료는 기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가 이미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내가 이 문제를 봤다라고 조금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24년 문제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작년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인사관리 시험에 대비를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오늘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보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백지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지 이러한 좀 전략을 여러분들이 챙겨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1부 특강 때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답안지 작성 역량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채점평 서비스가 2019년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회차 이제 채점평부터 다 분석을 했어요. 이제 한 결과 여기 5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 5가지를 토대로 우리가 경영학적 글쓰는 이제 답안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다. 이제 여러분 이거 리아색 모델에서 제가 좀 차용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문제를 제대로 읽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우리 답안이 논술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형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쓰기에 대한 역량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제가 여기 구체랑 추상이라고 가져왔는데요. 구체라고 하는 거는 근거예요, 근거. 근거를 대면서 논리적인 논증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추상이라고 하는 건 주장입니다, 주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근거와 주장을 토대로 논증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 논리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논리력이 문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와 주장을 토대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건 1부에서 했어요. 문장을 구성하는 우리 역량은 1부에서 했고요. 2부에서는 이거 위주로 할 거예요. 응용력. 주제 간 연결 능력을 우리가 2부에서 이제 위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일단 이 부분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좋은 답안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답안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 이 좋은 답안이 뭐냐라고 하면 채점자를 설득하는 답안이라는 거예요. 채점자를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셔야 된다. 설득. 그러면 설득하기에 좋은 답안이 뭐고 안 좋은 답안이 뭘까요? 지금 저는 이제 1기 때는 25점과 이제 50점을 모의고사를 여러 번 출제를 했는데 분명히 있어요. 채점자 입장에서 잘 쓴 답안이 있고 못 쓴 답안이 있습니다. 그럼 잘 쓴 답안은 뭐고 못 쓴 답안은 뭘까요? 일단은 제가 여기에 기재를 해놨지만 우리 채점평 교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실제 채점을 하고 후기를 이제 작성 매뉴얼로, 그러니까 형식지죠. 형식지로 작성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제가 분석을 한 결과 나쁜 답안과 좋은 답안의 차이는 뭘까? 일단은 나쁜 답안, 이거 매년 교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 개념의 기계식 서술, 기계적 답안 쓰지 말아라. 개념의 기계식 서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좋은 답안은 뭘까요? 창의적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라는 거예요. 창의적? 여러분만의 공부를 토대로 여러 가지 이제 경영학적인 아이디어겠죠. 경영학적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경영조직론을 선택 과목을 하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경영조직론의 핵심은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와의 관계예요. 원인 변수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배우죠. 뭐 조직 시민 행동이라든지 직무 만족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배우는데 결과적인 차원에서 결국은 조직 성과에 도움이 되는 거, 뭐 성과에 도움이 된다. 만족에 도움이 된다. 만족은 원인 변수일 수도 있어요. 만족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반생산적인 작업 행동을 줄일 수 있다. 여러 가지 결과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여러 가지 경영학적 개념, 여러 가지 이제 경영학적 개념이 결과로 이어지는 그 근거들을 나열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직 시민 행동이 성과에 좋아진다. 이거를 단순히 기계식으로 서술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근거들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차용해서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를 작성을 하라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뭐 조직 시민 행동이 성과로 이어지는 근거 뭐가 있을까요? 뭐 공정성, 조직 몰입,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의 논리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경영학적 교수님을 설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영학적 교수님, 경영학과 교수님이 채점을 할 때 가장 뭐 유념 있게 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업 가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업 문제 진단하고 그 진단된 문제를 토대로 솔루션을 제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솔루션을 제공할 때 단순히 이거 하셔야 됩니다. 직무급 도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만 하실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토대로 여러분들만의 뭔가 이제 현실 경영학적인 이슈 분석 이런 것들도 나름 들어가야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이 이 친구 인재구나. 이 친구는 우리 이제 기업에 필요한 노무사로서의 역량을 갖췄구나를 파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계적인 서술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매년 강조되고 있고요. 또 단순 암기를 지향해라. 라는 말도 채점평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단순히 나열식으로 서술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암기력을 뽐내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이런 것도 암기하고 저런 것도 암기했어. 이런 것들을 보이는 시험이 이런 거는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키워드 나열이에요. 단어를 그냥 나열하는 거고 그러한 이제 나열식 답안을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는 답안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단순 암기가 아닌 답안이라는 걸 교수님께 보여주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맞춤형 답안을 쓰셔야 돼요. 교수님이 요구한 것을 맞춤형으로 쓰셔야 된다. 문제에서 요구한 거죠. 교수님이 요구한 거는 문제에서 요구한 것대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기 때 여러 답안을 채점을 했는데 문제에서 안 묻는 건데 굳이 길게 쓰시고 문제에서 묻는 거를 또 짧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기본적인 맞춤형 답안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건 길게 써야 되고요. 문제에서 묻지 않는 부분은 짧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운 거 다 알아요. 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암기는 되어 있겠죠. 근데 이 암기한 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에서 묻는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출제 의도에 맞게끔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생각보다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의 니즈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의 출제 의도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라든지 문제의 니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문제에서 내가 다 아는 거다 쉬운 거다 매몰돼 가지고 아는 거 막 단순 암기식으로 기계식으로 서술하지 마시고 문제에서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안 읽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대로 읽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그럼 그 니즈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교수님의 니즈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된 답안을 쓰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모범 답안을 단순히 기계식으로 암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암기하는 거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암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문제에 맞춰서 서술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배운 이론을 그냥 기계적으로 서술한 답안보다는 아무리 제가 생각하기에 암기가 조금 떨어져도 설득력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붙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이라고 해봐요. 어쨌든 노무사를 뽑아야 돼요. 뭐가 공정한 시험이에요?
노무사로서의 역량이 있는가가 공정한 시험이잖아요. 근데 노무사로서의 역량, 물론 암기력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역량은 뭘까요?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업 가서 지금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이 문제니 어떤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이런 것들을 조언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언하는 역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역량이 가장 요구되는 것 같아요? 암기력이에요? 아니면 뭐 설득력과 관련된 논증력이에요? 논증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쓰기 능력만 있으면 커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 있게 쓰세요. 자신 있게. 암기를 내가 100% 모르겠다. 자신 없다. 쓰지 말까? 하지 마시고 틀린 것도 자신 있게 논증하면 제가 보기에는 고득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쓰시면 된다. 그다음 나쁜 답안은 또 뭘까요? 그래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나열식 구성. 이것도 교수님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단순히 개념 나열만 하는 답안이 많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이제 교수님의 채점병이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배운 관련 이론, 관련 개념을 무조건 그냥 나열식으로 쭉 쓰는 거는 별로 좋은 답안이 아니다라는 걸 교수님께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열식 구성이 아니려면 뭐가 필요하냐? 과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논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에 기초한 추론식 구성을 하셔야 된다. 논증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논증 과정. 그래서 논리가 있어야 된다. 논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열식 구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 주장만 하다 끝나요. 주장만. 이게 뭐냐?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주장만 하다가 끝나버린다. 안 좋은 답안입니다. 좋지 않은 답안이에요. 그럼 좋은 답안은 뭐냐? 실무 능력이 필요하다. 실무 능력 중심의 구체적인 논증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암기력도 바탕이 돼야 이런 답안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암기력도 중요한데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에만 치중을 하시고 쓰는 부분은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암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략만 제대로 세우면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했지만 많이 암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배우셔야 된다. 물론 제대로 암기해가지고 제대로 쓰면 다 좋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인지 능력도 한계가 있는 거고 시간의 한계도 있고 뭐 정보의 한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지식을 그냥 투입해가지고 무작정 투입해서 암기하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지식을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지식을 그냥 막 이렇게 쏟아붓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근데 그 막 쏟아부은 지식 다 이제 다 열심히 시간 투자해서 암기를 하셨는데 현출을 못 하시는 거예요, 현출을. 그래서 현출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지식이 조금 있더라도 그거를 뭔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지식 있게 유능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조금 이제 저랑 같이 오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연기 일기 때 여러 가지 이제 이론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론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좋은 답안을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오늘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강의안으로 한번 오시게 되면요.